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라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윤혜와 붐부 만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윤혜와 붐 같이가 있습니다. 네.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윤혜 예요. 네. 왜 눈치를 봐? 자, 그리고 한겨레 21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붐이에요. 네. 좋습니다. 자, 대한거래 지금 그거 한번 들어줘요. 이게 뭐야? 지난주에 몸도 아프고 휴가도 가고 예. 아무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으니까 많이들 응원해 주십시오. 벌써 아프면 어떡해요? 이런 거 하나 해갖고 아픈 사람 자꾸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출연료도 안 주면서. 너무 슬프다. 주잖아. 네? 뭐 거마비는 주잖아요. 뭐 이동비 정도 주죠. 이동비. 지금 불만 가득. 네. 불만 가득한 우리 김한 기자지만 진짜 애정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윤혜와 붐붐의 두 번째 붐을 맡고 있는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도착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세 분과 함께 뉴스 짚어볼 텐데 군기 먼저 잡는다면서요? 군기 어떻게 잡을까요? 아니 어떻게든 잡아봐요. 잡아라. 군기 잡아라. 정보합니다 제가. 아니 뭐 간식이라도 한번 들고 오겠습니다. 네. 그냥 웃으면서 합시다. 네. 뭐 군기를 잡아. 이런 웃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좋아요. 네. 사람 불편하게. 한 입으로 두말한다. 타도하라. 네. 왜 오늘 쏘고. 덧머세요? 머리를 덮었어요. 음색을 못 해갖고 머리를 올리면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와. 요즘 왜 이렇게 만신창이에요? 진짜 만신창. 할머니 힘든 거예요. 고양이라도 보내드려야 돼. 할머니 힘든 거예요. 진짜 쉽지 않아. 애환이 있습니다. 애환이. 네. 아니 항상 깜빡만 보다가 덧머도 되게 남들이 괜찮으신가요? 원래 이 머리로 많이 다녔었는데 머리를 덧모가 좀 청초해 보이는 게 있죠. 그래요? 자기 청초하다고 말해달라는 거. 네, 거의 무슨 엘라스틴 느낌이니까. 지금 뭐 고현준 매직했나요라고 그러니까. 매직은 아니고 제가 조금 전에 씻고요. 머리에 뭐 제품을 바르질 않아요. 완전 생머리시네요.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 머리입니다. 그 머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오늘 좀 젊어 보여. 옛날에 한 80년대 DJ 같아요. 그게 젊어 보이는. 준이라고 해요. 네. 80년대 DJ가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앞뒤가. 아무튼 뭐 김한 기자 말을 여러분 새겨 들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윤혜와 붐붐과 함께 먼저 짚어볼 내용은 대통령 순방 상황. 지금 브라질에서 룰라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죠. 뭐 아시는 것처럼 룰라 대통령하고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케미가 굉장히 좋다. 뭐 소년공 출신의 그리고 이 정치적인 어떤 서사라든지 비슷한 부분이 많다라는 부분들 많이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뭐 역시나 뭐 화기애애한 분위기 계속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이 140분간 진행이 됐고 핵심 광물, 우주, 방산 뭐 여러 협력 강화에 따른 MOU 체결도 7건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뭐 좀 눈여겨본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룰라 대통령 모자가 맞아요. 역시 인상적이에요. 브라질이다. 넥타이 색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되게 패셔너블하시고. 눈여겨보신 장면이 있다면? 그러니까 대통령끼리의 정상회담에서 뭐 노동자, 금속노조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약간 생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둘의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출신, 그다음에 정치인으로서 성공한 스토리 뭐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왔을 때도 왜 뭐 룰라가 감사 편지를 썼다라는 그렇죠. 가짜 글이 돌 정도로 네. 뭐 굉장히 좀 화제를 일었었는데 어쨌든 그런 면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룰라도 역경이 있고 다시 복귀해서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네. 뭐 그런 과정들도 있고 브라질이 사실 우리 축구밖에 모르는데 저렇게 자원이 많구나. 저도 그거 처음 알았어요. 핵심 광물, 우주, 방산 이쪽으로 협력이 가능한 나라라는 거를 저는 또 처음 알았네요. 그러니까 브라질을 제가 이제 2014년 월드컵 때 뭐 취재 때문에 가서 한 달 좀 더 있었거든요. 오래 계셨네. 다음에 고향이네. 그래요? 제 2의 고향이네요. 네. 브라질 말 기억나는 게 몇 개 있어요. 뭐요? 뭐 제일 많이 썼던 건 이제 감사합니다니까.
그 오브리가도라고 하거든요. 오브리가도. 오브리가도. 남자에게는 오브리가도, 여자에게는 오브리가다. 오브리가다. 뭐 거긴 또 말에도 성별이 있더라고. 네. 네. 아무튼 그 브라질이라는 나라에 대한 우리가 이제 뭐 아마존, 축구 뭐 이런 약간 뭔가 자연 느낌이죠. 맞아요. 네. 근데 상파울루라는 도시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예요. 도시죠. 그리고 번화가나 이런 데 가면 뭐 우리 서울에 이제 테헤란로나 뭐 이런 큰 도로와 빌딩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국제적인 도시고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온 국민이 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왜요? 몸이 좋아요? 뭐 몸도 좋고 온 동네마다 뛰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제 그 짐,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헬스장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리고 다 울끈이 불끈이들이 너무 많고. 제가 예전에 어떤 축구 해설가한테 들은 얘기인데 2002년 월드컵 앞두고 축구 전문가들이 브라질에 이제 연수를 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제 시합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재미로 골포스트 위에 음료수병 올려놓고 맞추기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뭐 그걸 이천수가 잘 맞춘다 뭐 이런 거가 막 기사가 나오고 이럴 때요. 브라질에 딱 갔는데 애들이 맨발로 병뚜껑을 맞춘다. 그러니까 나도 그거 봤어요. 차원이 다르구나. 그리고 저희 브라질 축구의 나라고 내가 축구 때문에 갔으니까 네. 7부 리그. 아,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은 뭐 조기 조기 축구죠. 축구 네. 수준이잖아요. 쪼우리 신고 와서 축구합니다. 아. 기가 막혀요 근데. 엄청 잘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축구의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핵심 강물, 우주 방송 그러니까 어떻게 별게 다 있는 거지. 나라가 워낙 넓으니까 면적이. 넓고 인구도 많고 그리고 교육열도 굉장히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우수 인력들도 많고 거기 현지에 계신 우리 동포분들도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워낙 멀잖아요. 그러니까 머니까 한 번씩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오거나 그러면 엄청난 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월드컵 때는 대표팀 갔을 때도 어마어마한 환영을 받았었는데 아마 대통령도 좋은 기운 많이 받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네. 지구를 처음 만들 때 누가 만들었죠? 조물주가. 조물주가 특정 지역에 너무 자원을 몰아준 것 같아요. 거기가 브라질이에요? 뭐 남미, 중동 뭐 이런데. 그러니까 이제 고려를 이제 정확하게 한 게 아니라 대신 주사위 굴린 거예요. 네. 랜덤으로 굴려가지고 네. 나온 걸로 한다 이렇게 되니까 네. 약간 이 자원 불균형 같은 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약간. 네. 자원이 남미 그쪽이 워낙 자원이 많으니까. 그 자원과 우리나라의 기술이 만나면 또 시너지가 그러니까 나겠죠.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과정에서 기존의 뭐 OECD 국가들 중심으로 무언가가 이제 외교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졌다면 지금 흔히들 말하는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브라질이 굉장히 선도적인 나라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평가들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뭐 브라질뿐만 아니라 또 칠레 가고 아르헨티나 가고 아르헨티나는 22년 만에 대통령이 가는 거래요. 우리 대통령이. 그러니까 지난번 정부가 이제 말하자면 한미일 그다음에 호주 정도까지를 하는 좀 약간 편향적인 그때는 시대였다면, 인도 태평양. 예. 예.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그걸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가 이제 효과를 보면 우리가 이제 부족한 자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의 성과 뭐 이런 것들이 가는데 어쨌든 외교를 다각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중남미 국가의 핑크 타이드가 좀 이제 많이 퇴소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룰라 대통령 어떻게 보면 그 좌파 블록을 상징하는 대통령 중에 그렇죠. 한 명이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진보 진영에서 탄생됐다고 하는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유대 관계를 만나면서 아까 얘기했지만 금속노조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브라질 현지에서의 언론과 인터뷰를 했을 때 WTO 체제를 굉장히 대통령이 강조했다는 말이죠. 사실 그걸 종합해 보면은 미국에 대한 약간의 좀 견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주도로 지금 WTO 체제가 붕괴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가 대놓고 각을 세우진 않겠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 뭐가 견제구를 날릴 수 있는 블록들과도 우린 충분히 관계를 맺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옵션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 있는 외교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미에 계신 분들이 한국을 진짜 좋아해요. 뭐 K-팝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영향이 있고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저분들. 그러니까 뭐 저희도 매운 거 잘 드시고 이러니까 네. 아무튼 뭐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는데 이 국빈 방문 이후에 또 진행되는 과정. 사실 룰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왔다 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네. 사실 긴 순방입니다. 11일에 걸쳐서 진행되는 순방이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지금 순방 중인 기간 동안 국내에서 펼쳐지는 일들도 뉴스거리들이 굉장히 너무 많아지고 많아요.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니까 현지에서 화상으로 또 국민 현안 챙기는 회의를 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은 윤석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결과 뭐 다들 보셨겠죠. 1년 6개월의 징역 그리고 집행유예 3년이 나왔는데 이 형이 나온 것도 나온 거지만 이 형이 가지는 의미 결과적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난다면 이거는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니까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당에서 보조받았던 돈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97억이라는 돈을 국민의힘이 반환해야 된다.
이거 두고 지금 얘기가 많더군요. 뭐 자산이 많은데 현금은 부족해서 이걸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물론 뭐 항소를 했고 지금 재판 과정은 이제 대법원까지 봐야 됩니다만 벌써부터 수많은 채널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정당 정치를 상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한 번쯤 어떤 선거가 잘못돼서 다 토해낼 때. 다 토해내는 상황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사실. 거의 처음이에요? 펼쳐질 수 처음이죠. 있다. 이렇게 대선 관련해서 국고보조금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은 처음인 거고 이게 뭐 재산이 있냐를 떠나서 한정당이 뭐 국민의힘이 한 1,000억 좀 넘게 있다는 거잖아요. 부동산 다 합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400억을 토해낸다?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누군가가 지금 제정신이면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되는가. 우리가 결정적 몰락의 치명적 순간 앞에 서 있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맛은 보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아직 멀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리고 어제 네. 백불이 되게 재밌었던 게 빌드업 있었네요. 처음 질문이 이거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했더니 당 차원에서 이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질문이 당사 파시나요? 이거였거든요. 당사 내가 질문이 나오니까 박성훈 대변인 약간 당황한 눈치를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당의 공식적인 답은 그게 가정을 중첩해서 물어본 거기 때문에 뭐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당사 매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당사를 팔지 않고도 충분히 본인들이 준비하고 대응하는 플랜에서는 마련해 볼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역시 거대 양당이 압도적입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뭔가 그런 느낌이에요.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건 아닌 느낌. 이게 당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좀 자유롭게 마련할 수 있는 만약에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면 엄청나게 이거를 안 하기 위해서 더 겁을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정치가 퇴행적이고 희화화됐는데 사실 이 판결이 나오면 국민의힘이 공당인데 첫 번째 반응 뭐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로 나와야 돼요. 사과가 있어야 돼. 네, 죄송합니다. 선거가 지금 선거 결과가 무효화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뭐 지금 SNS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지만 뭐 대통령 계보에서 빠지는 거냐 뭐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쨌든 계속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 입장에서는 죄송합니다 엎드리고 뭐 저희가 뭐 저희 입장을 최대한 항소심에 설명하고 저희가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 첫 반응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준비해 볼게요. 두 번째 반응 뭡니까? 이재명 대표도 다시 해라요. 이게 뭐냐고요. 저는 궁금한 게 윤석열 씨는 그럼 탄핵도 됐고 당선 무효가 됐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불러야 돼요? 대통령이 될 뻔한 뭐라고 탄핵되고 당선 무효까지 확정되면 뭐 일단, 아예 다 파묘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봐야 될 것이고 확정 판결 이후에 30일 이내에 이 국고를 반환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윤석열이라는 인물에 대한 신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전 검찰총장? 아니 사실 그거는 이제 호칭이고 언론에서 부르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저희 같은 경우 이게 언론만 하는데 이미 저희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라고 기사에 쓰고 있거든요. 근데 또 여전히 윤 전 대통령 부르는 분도 있는데 이게 예우로서의 뭔가 박탈된다고 하면은 이게 세금이 들어가고 뭐 경호가 들어가고 이런 문제인 거지. 그렇죠. 사실 뭐 매체에서 이걸 부르는 쓸 때 거는 뭐 전 대통령을 쓰면 안 됩니다라고 뭐가 또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또 각자 자율적으로 판단을 하겠죠. 그러니까 그 서훈 여부가 당선 무효가 되면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렇죠. 당선된 적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니까 뭐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어지럽네요. 참 무기징역을 받았는데 집행유예를 받는 것도 처음 봐요. 그러니까 이 집행유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줄 수 있는 양형 범위 안에서 최대치 죄질이 나쁘다. 아하. 최대치를 주는 건데 그 최대치라는 게 이제 우리가 100만 원 이상이면 어차피 정치적 의미로는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형을 주되 집행유예를 준 건데 그때 이제 윤석열이 털썩 주저앉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다가 그 장면 보면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재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된다. 나는 이거 지금 무슨 재판인지를 모르겠다. 네. 그래서 재판을 그 중계되는 장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긴장감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윤석열 개인의 어떤 포커스를 해서 볼 수도 있는 거지만 국민의힘 기준으로 좀 보자면 사실은 뭐 큰 위기이기도 한 것이고 어떻게 또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정치적인 어떤 묘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이 게임을 해봤어. 그러니까 2004년 그 천막당사 시절이 있었죠. 찻대기 정당 시절. 찻대기 때문에 그때 800억이 넘는 돈이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국고반납하고 당사를 처분한 이후에 천막당사를 차리고 사실은 그때는 굉장한 효과를 봤죠. 그러니까 부활했다 이런 소리까지 그걸로 했으니까. 부담 선거를 이겼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라는 정치인이
확 떠오르는 어떤 그렇죠, 계기도 그렇죠. 됐었던 그때 거죠. 이제 운동화 나눠주고 운동화 이제 끈 묶는 이제 퍼포먼스도 하고 우리 뭐 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20년 전이지만 그런 제스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야 사람들이 봤을 때 어쨌든 그 저 정당의 역사와 스토리가 있는데 하루아침에 뭐 몰락하지 않겠죠. 그런데 지지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정당을 그래도 내가 뭐 지켜줘야겠다, 저 정당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게 행동을 해줘야 그렇게 반응이 나오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 이거에 대한 경각심 전혀 못 느끼고 있고 일찍이 한 두어 달 전에 홍준표 거사님께서 이 상황을 예측하시고 그분은 언제 거사가 되셨어요? 남의 일은 다 맞춰요. 네. 야, 니네 찍고 까불고 하지 마라. 니네 7월 셋째 주에 망해. 이 얘기를 하셨다고요. 7월 셋째 주에 22일 날 서울시장이 당선 무효가 되는 형이 나오고 5일 후에 국고보조금을 400억을 반환해야 되는 판결이 나오면 당이 총체적으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한다든지 뭐를 하든지 이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징계하겠다. 네. 징계와 함께 인사를 냈어요. 그렇습니다. 네, 인사를 내서 누구를 내세웠냐면 대변인을 바꾸고 김태규와 이진숙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이게 안 맞는 정당이에요. 당연한 듯 한번 가입해놓고 계속 쓰고 계시는 인터넷 TV 3년 이상 쓰고 계시다면 비교원에서 갈아타시고 사은품도 챙기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52만원, 휴대폰 구입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이렇게 다 합치면 최대 132만원의 혜택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혜택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인터넷 가입한 후에 쓰던 휴대폰 알뜰폰 그대로 통신사 변경만 해도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고요. 본인이 가입한 후에 추천을 통해서 지인을 가입시키면 한 사람당 4만원짜리 모바일 상품권을 무제한으로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안 철저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요. 8억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는 비교원, 인터넷 TV, 휴대폰 정수기 비교는 비교원을 이용해서 혜택도 누리시고 한번 서비스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71 전화로 상담 신청하시거나 아니면 더보기에 있는 링크 이용해 주시거나요. 또 네이버에 비교원 검색하셔도 상담 신청이 가능하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